학교들은요, 하나라도 잘하는 애를 보고 싶어 해요. 하나라도 잘하는 애. 그리고 하위권 학교는요, 실기만 잘해도 정말 좋은 학생이라고 평가를 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필기 반영 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대표적인 학교요, 시립대, 국민대 성적 많이 봐요. 그렇죠? 많이 봅니다. 국민대 30% 들어가요, 실기. 그리고 면접 10% 늘어났죠. 그리고 40% 보는 데도 있어요. 뭐 두 개 학교가 면접 안 보는 학교 같은 경우. 그렇죠? 시립대 성적 엄청 많이 들어가요. 60% 들어가요. 그렇죠? 중위권으로 가볼까요? 중대 실기 엄청 많이 들어가요. 건대가 중위권과 상위권에 좀 이렇게 경계에 서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기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요. 저희 학원에서 60%대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80%대 아이들도 간간히 떨어져 갖고 오죠. 70%대 아이들이 붙죠. 스펙트럼이 상당히 길다라는 거예요. 실기에 대한 변별력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학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같은 기준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수능은 우선 열심히 해서 잘 봐놓고 난 다음에 실기로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드렸던 것처럼 하위권으로 가면 솔직히 실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표를 보시면서 왜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예각지원과 둔각지원과 평행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각지원은 상위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상향지원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둔각지원은 하향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쵸? 근데 이 둔각지원이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실기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데 성적 어줍게 들어가는 거 유리해요? 안 유리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성적이 만약에 30%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실기가 70이에요. 근데 내가 50%대가 있고 38%가 있어요.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누구는 A를 맞고 누구는 B를 맞았어요. 그럼 곱하기 7을 해야 되거든요. 실기가 70%니까. 그쵸? 그러면 이 친구가 38에 만약에 48이면 10점 차이잖아요. 3으로 나누면 3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30점 차이네요. 그쵸? 그럼 이 친구가 만약에 80점 맞고 이 친구가 90점 맞았단 말이에요, 실기를. 그럼 이 친구는 7 곱해야 되잖아요. 70점 차이예요. 수능의 2배 반의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근데 이 학교를 그러면은 실기 조금 못하고 성적 좋다라고 해서 지원하면 이 친구가 붙을까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지원을 시켜야 될까요? 힘들죠. 그쵸? 그러면 어머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애는 몇 프로고 우리 애는 몇 프로인데 왜 쟤는 쓰고 얘는 못 쓰지? 얘는 왜 유리하다고 그러고 얘는 불리하다고 그러지? 이해되시나요, 형님?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입시를 좀 바라봐 주시면 돼요, 형님. 그리고 2018학년도 입시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딱 집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작년에 한국사가 필수로 들어오면서 되게 혼란스러울 거라 예상을 했어요. 한국사 때문에 지원을 어떻게 좀 비틀어 봐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한국사 때문에 이 학교를 쓴다 못 쓴다를 얘기했던 학교는 단 1명도 없습니다. 왜? 점수를 평균 3등급 정도 맞아오는 친구들은 한국사를 대부분 3, 4등급을 맞아왔어요. 그리고 그보다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보다 못한 친구들도 있었죠. 한국사가 5등급, 6등급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체 평균이 5등급, 6등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성적을 앞세울 수 있나요? 앞세울 수 없잖아요. 이미 어떻게 되면 성적에 대한 데이터를 뒤로 보내고 실기에 대한 데이터를 앞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나왔던 입시에 대한 사정들을 보게 되면 3, 4등급 되면 무사 통과했어요. 필수로 보셔야 되고요. 한국사 여기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반만 맞으세요. 아시겠죠? 30점만 맞으면 무사 통과합니다. 이것 때문에 학교 지원